자, 이번엔 사회부나 기사로 좀 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불륜 가짜뉴스. 120여 개 카톡방을 타고 4월 만에 전국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이 내용입니다. 나영석 PD, 배우 정유미 씨 불륜서를 유포한 10명이 입건됐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쳤답니다. 보시죠. 방송 작가가 소문을 듣고 지라시를 제작을 합니다.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거쳐 무차별로 퍼집니다. 카톡방을 타고요. 경찰 9명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예정인데요. 당사자들은 지인한테 그냥 소문 전한 것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SNS를 통해 제3자 명예훼손 때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뭘 받았다고요. 그거를 카톡방 등 이런 메신저나 SNS 통해서 그냥 지인께 보내드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은갑 해설위원님. 자, 요즘 세상에 참 편리하지만 이 편리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가짜뉴스의 심각성들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잘못된 내용, 뉴스 때문에 자살까지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하고 더군다나 사흘 만에 전국에 퍼졌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유통속도가 거의 광속도로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못된 뉴스가 나갔을 경우에 시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최근에 굉장히 세밀화되고 있습니다만 좀 엄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덜해지는 게 아닌가. 그 차제에는 이 문제도 어떤 법정 형량이라든가 어떤 세밀하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이런 것들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인한테 그냥 모르는 것뿐이다. 문제가 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 지금 안 통합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 중간에 있던 분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받은 거 그렇게 퍼뜨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2조 원 다단계 사기 주수도 떠들썩했죠? 그런데요,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1,100억 원대 사기를 또 벌였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오,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군요. 이감을,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는 걸 피하려 무고교사를 한 혐의도 있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수도 전 회장은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2016년 10월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서울구치소에 남아 변호인 접견을 하기 위해서다. 구치소에 남아 교도소를 안 가려고요. 자, 이수희 변호사.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 사안이 무고교사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가 이 범죄가 이 실제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무고죄가 뭐냐면 그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거나 고소하거나 막 이런 거예요. 없는 사실을. 근데 그거를 나를 그렇게 없는 사실로 징계를 받게 해달라. 통상 무고는 어떤 상대방한테 하는 게 보통인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주수도 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수도 씨가 그 본인의 지인한테 나를 임금체불을 했다라고 진정을 넣어달라.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임금체불을 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걸로 그 조사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교도소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재심도 신청을 하고 청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12년 그 징역형을 받았는데 교도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형이 선고가 되겠으면 구치소에도 교도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부터 먼저 이제 미결수니까 형이 확정이 안 된 사람은 구치소에 있고 형이 확정이 되면 교도소를 가는데. 근데 이분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치소에는 지금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변호인 접견을 가면 늘 나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집사 변호사라는 문제가 또 대두됐던 게 또 이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일을 벌이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남아 있으면서 뭔가 사기 행각을 또 벌였다는 거네요. 그 주된 이유는 그거죠. 구치소에 있으면 변호인 접견을 매일 할 수가 있어요. 시간 제한을. 교도소는 좀 제한이 예, 돼요. 예. 근데 교도소는 변호인 접견을 할 일이 크게 없죠. 새로운 사건이 그렇죠. 나오지 이미 않느냐. 확정이 된 그냥 일반 면회만 가능한 면회는 옆에서 적으니까요. 그럼 자기가 이런 지금 그 갇혀 있으면서 그 다단계를 내서 사기 행각을 벌일 수가 없는 거죠. 법을 굉장히 잘 이용한 거네요. 머리가 비상하다는 평을 혹시 받죠.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부분을. 뭐 저렇게 해서 또 돈이도 있으니까 예.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이런 지금 변호사 두 사람도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게 또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요. 참. 그런데 그 대단한 생각을 나쁜 곳에 쓴다는 게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